상품 소싱, 상세 페이지 제작, 광고 소재 제작, 광고 집행, 상품 발송, CS, 반품 처리, 리뷰 관리를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규모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구독자가 23분이 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꾸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마존과 11번가의 제휴를 통한 레버리지의 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셀러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아마존의 한국 진출로 인해서 이 커머스 시장이 엄청 격변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의 상품을 전부 다 옮겨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색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리뷰도 한글로 볼 수 있고 구매도 사실 11번가의 구매 프로세스랑 완전히 똑같아서 만족하는 후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 없는 상품, 예를 들면 FBA에 입고되어 있지 않은 상품은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아마존이 왜 11번가를 끼고 한국에 들어왔나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은 아마존의 13번째 진출국인데 직접 입점하지 않고 제휴를 통해 입점한 거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이미 지독한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 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co.kr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는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셀러가 아마존에 판매를 하는 거는 이미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류를 결국 미국 FBA 센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하지 못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국인 셀러가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셀링이 아닌 바잉을 공략하기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당연히 직접 경쟁 상대인 네이버와 쿠팡은 전혀 동업할 이유가 없겠죠. 약간 3인자 4인자인 11번가를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이베이는 당시 매각 수순을 밟고 있었고요. 반대로 11번가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점유율이 낮고 트래픽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공룡을 서포트하면서 11번가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 그 트래픽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노리고 11번가는 제휴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제휴를 통해서 인지도도 엄청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렇듯 제휴라는 거는 서로 윈윈을 해야 성사가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꼭 한쪽이 이용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도 레버리지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셀러의 입장에서 스마트 스토어 셀러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왜 필수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은 대부분 1인 셀러가 많죠. 그래서 도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상품 소싱, 상세 페이지 제작, 광고 소재 제작, 광고 집행, 상품 발송, CS, 반품 처리, 리뷰 관리를 혼자 다 해야 돼요. 혼자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상품을 확장할 수가 없게 돼요. 위탁 상품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3가지 이상의 상품도 제대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위탁으로 올려놓고 방치하는 건 사실 판매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해야만이 구멍가게 이상의 사이즈로 스토어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국부론에 나오는 분업의 힘을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그 머리핀을 혼자서 하루 종일 구부리고 깎고 마모해서 만들면 20개를 간신히 만든다고 해요. 근데 느리는 일, 곧게 피는 일, 끊는 일, 마모하는 일 등 10단계의 절차로 나누어서 10명이 분업을 했더니 1인당 4,800개의 핀을 생산을 했다고 해요. 이렇듯 분업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면 개인 셀러가 분업을 해야 하는 단계는 과연 어느 쪽인가, 이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소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케팅 회사가 있죠.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가 소싱을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혼자 소싱해서 혼자 팔면 되니까요. 근데 소싱은 되게 창의적인 영역이에요. 데이터 조사를 끊임없이 해야 되죠. 네이버 데이터 랩도 봐야 되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봐야 되고 네이버 쇼핑 베스트 100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마케팅 회사가 구구절절히 하면
시간이 너무 손해라는 거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영역도 있지만 모니터링에 대한 영역도 되게 커요. 근데 이런 이제 기계적인 업무와 창의적인 영역이 합쳐진 일이기 때문에 조직화가 좀 쉬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소싱은 되게 다양한 통찰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용품을 파는 사람은 여기에는 엄청 빠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사람은 여기에 엄청 빠삭해요. 그러니까 이 빠삭한 사람들이 깊게 조사를 해서 알찬 상품을 찾아낸 거를 대행으로 집행해 주는 게 마케팅 회사에서 훨씬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들은 보통 다양한 광고주를 모집을 해서 소재 제작팀, 뭐 카카오팀, 구글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개인 셀러도 카카오 모먼트, 구글 GDN,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거를 광고 소재를 일일이 제작하고 픽셀 맞추고 할 바에는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레버리지를 개인 셀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싱을 일단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을 해서 그 안에서도 강아지를 해서 그 안에서도 소형견을 해서 그 중에 뭔가 수요가 있는 상품을 발굴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직접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흥행 여부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워링크와 검색 광고를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리뷰가 누적되겠죠. 광고비가 마진을 다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초기 수요 검증이니까 여기서 너무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리뷰가 쌓이고 어느 정도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이걸 폭발적으로 터뜨리려면 결국은 노출 광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형견들의 그 자동 목줄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검색한 사람은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노출을 하려면 결국은 노출 광고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 외주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대신 이제 업체는 신중히 선정을 해야 되겠죠. 소규모의 예산을 다 한 번씩 맡겨보고 이 예산을 제일 싹싹하게 집행하는 업체를 고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은 자사몰이 필수예요. 왜냐면 그 추적 픽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거를 막아놓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는 거지만 결국 다 온라인 셀러잖아요. 온라인에서 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가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사몰을 만드시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송을 레버리지 하는 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네이버와 제휴한 파스토라는 업체를 쓰고 있어요. 이 업체는 4PL을 그러니까 3PL도 아니고 4PL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전산을 땡겨서 출고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아예 노터치 발송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배송을 이렇게 레버리지 하고 있고 CS도 저는 처음에는 전화 받고 네이버 톡톡하고 뭐 답글 직접 하다가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서 이제 좀 더 목소리도 까랑까랑 하시고 전문 그런 이제 심리적인 지식 있으신 업체를 찾아서 이제 외주를 맡겼어요. 저는 한 달 50만 원의 CS 외주를 맡기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저 같은 셀러들을 10명 정도 모아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전화기를 10대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셀러가 뭐 문의 하루 종일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10명 정도 묶으면 하루를 대충 꽉 채워서 업무를 진행할 정도의 그런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윈윈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12시에 출고를 마감을 하는데 이 출고 업무까지도 외주를 맡겨서 CS와 출고를 제가 다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도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소싱하고 검색 광고 초기 세팅 말고는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재고가 바닥나면 발주하는 업무를 제가 하긴 하지만 이것도 저는 이제 외주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영어가 필요한 업무여서 아직 규모가 잘 크지 않아서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외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공개를 했지만 현재 월 매출이 3천에서 5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근무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또 추가 소싱이 시간을 온전히 할애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규모를 키울 수가 없어요. 직접 직원을 고용한다는 건 너무 고정비가 커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장사가 정말 잘 될 때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제가 상품을 어느 정도 키워서 이제 발주와 광고비
집행만 하면 되는 경우, 이때 이제 직원에게 넘기고, 또 초기 세팅을 하는 다른 상품은 제가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시는 게 금액도 싸고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대단한 깜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나온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태 한 4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저의 컨설팅 실력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 구글 설문지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건데요. 거기서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초보 셀러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를 알 만큼 아는데 응용을 못하겠다, 뭔가 막혀있다 하는 분들의 혀를 뚫어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제일 서로 어드밴티지가 클 것 같아요. 뭐 짤막하게 컨설팅 홍보를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 부탁드려요. 이게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계속 중급 정도 되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관한 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또 시청자분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